안녕하세요. 11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이제 가을도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미 대선이 있었지요. 이 강의를 녹화할 무렵에 현재 바이든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바이든은 새 정부를 이끌 백악관이나 행정부 조직을 정비할 것이지요. 전반적으로는 공화당의 트럼프 정책을 지우고 민주당의 오바마 정책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에 우선 집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세현 씨는 내년 7월 말까지 7월 말이나 7월이나 돼야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 하나는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전략적 인내로 표현됩니다. 즉,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었죠. 오바마의 이 정책이 결국은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승계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이든은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라기보다는 버튼업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즉, 실무 라인에서 검토하고 협상한 것을 최종적으로 정상 간의 합의를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겠지요. 지난 시간에는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그리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등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직접 관리하려면 먼저 계획화 체계를 갖추고 산업 각 부문의, 농업 부문이나 공업 부문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겠지요. 공장 기업의 관리 방법을 대안의 사업 체계라고 하고, 농업 관리 방법을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공장 기업의 관리 방법인 대안의 사업 체계는 김일성이 현지 지도하던 현장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물론 청산리 방법, 청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이전에 지배인 중심으로 관리하던 공장기업소를 당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 체계로 바꾼 것입니다.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 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위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라고 그네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장 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지도하고 기업소가 생산 등 경제활동을 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기업소의 책임자는 지배인인 것입니다. 북한은 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연합기업소를 도입하였는데, 연합기업소는 하부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물질적인 기술적인 보장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편 연합기업소는 하부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계획적인 관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단위인 것입니다. 농업관리 방법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인데, 이는 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일꾼들이 늘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당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도와 개별적인 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이 농업 지도를 하는 기관은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기본이 됩니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국가의 전문적인 농업 지도기관으로서 농촌경리를 기업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 일종의 농업기업소인 것입니다. 협동농장을 직접 지도하며 협동농장에 대한 물질, 기술적인 협조를 실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작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업 지도체계를 삭제하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국가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내각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단어를 헌법에 넣은 것이죠. 이는 종전의 대안의 사업체계나 농업지도 관리체계를 버렸다기보다는 이를 포함하여 당보다는 내각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에 새로 규정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는 경영 권한을 현장에 확대 부여한 것으로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의 처분에 대하여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더욱이 2016년 4월 당대회의에서 김정은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내각 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도 기업활동을 주도적 창발적으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에 동 내용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지요. 핵심은 경영 권한을 현장에 대폭 이임한 것이다.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의 처분에 대해 자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상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앙의 계획경제 방침에 따라 생산 목표량이 하달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각 기업소가 독자적인 생산 계획에 의해 필요한 만큼의 인원과 토지, 투자, 원부자재 확충 등을 국가에 요청하거나 자체 조달하는 기업 책임관리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시범단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시에 따른 두드러진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장 기업소들의 자율권과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 현상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상당 부분을 합법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자율권을 확대 허용하되 결과는 여전히 당국이 관리하며 독자적인 생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설비와 원부자재 조달이 쉽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 확산에는 한계가 예상됩니다. 사진은 평양에 갔을 때 호텔 환전소에 게시된 환율폰을 찍은 것입니다. 공식 환율이죠. 그 당시 실질 1달러 실질 환율이 한 4,000원 정도 했는데 공식 환율은 100원 정도 하는 것이죠. 해방 후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토지 개혁과 산업의 국유화가 있었고 그 결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형태가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전쟁 후 50년대 후반에는 농업 협동화,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 천리마 운동 등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대한의 사업체계,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등으로 70년대 중반에 정착합니다. 그 후 사회주의 경제는 쇠퇴하게 되는데 북한은 이를 만회하고자 여러 가지의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을 포기하기도 하고 특구 정책, 경제관리 개선 정책 등을 시행해 보기도 합니다.
해방된 조선의 당면 과대는 반체, 반봉건이었습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봉건, 이시조선의 봉건 기득권에 반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당시 지배계급은 봉건 지주하고 자본가 계급이었습니다. 봉건적 착취 기반을 소멸시키는 토지개혁과 예속 자본을 형성한 독점 기업의 국유화나 협동화는 사회화는 지배 계급의 경제적 기반을 말소시킬 뿐만 아니라 친일 계급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개혁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경우 해방을 맞으면서 소작저의 실질적인 와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생적인 혁명 열기를 공산당의 주도 아래 전체 농민을 혁명대열에 적극 참여케 하였습니다. 정부가 정식적으로 수립되기 이전인 당만으로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북조선 임시위원회, 그러니까 임시정부하고 노동당만으로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빈농과 고농, 고용된 농민, 가난한 농민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농과 동맹하여 분농을 고립시킵니다. 지주계급을 청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착수해가지고 20일 만에 완수합니다. 토지개혁을 완수함으로써 북한은 봉건적인 착취 제도를 청산하고 농촌을 소상품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지개혁을 계기로 많은 농민을 당으로 이끌어들여 당의 대중적 기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권 차원의 관료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조선 임시위원회와 공산당만으로 토지개혁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는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해결한 것이죠. 오늘날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조직 원리인 혁명적 군중 노선이 토지개혁을 통하여 최초로 나타난 것입니다. 남한도 토지개혁을 하였는데요. 남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인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물론 분배받은 농민에게 현물세를 받았지만요. 그리고 남한의 농지위원회는 자문 역할에 그쳤지만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촌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즉 개혁의 주체가 농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과 달리 급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무상 분배를 해주는 대신에 생산물의 25% 정도의 현물세를 받았는데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유상 분배보다는 유리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했겠죠. 한편
급속한 경제 건설을 위한 북한 정권이 농민들에 대해서 수치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시초 축적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시초 축적론은 농업 부문의 잉여를 공업 부문의 초기 자본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죠.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